살아. 복습을 하다가 저번에 많이 줘도 저번 주 저기 아, 참 앞자리 앉으면 말 많네 진짜. 22번에 디귿이요. 뭐 돌아다니는 거지 뭐 그냥 이렇게 따라다니는 거요. 남들 끌려가는 대로. 자, 22번 봐. 그림만 다 봐봐, 그림. 자, 잘 들어야 돼. 22번 용수철이 변형이 됐냐 안 됐냐. 첫 번째 그림 봐. 안 됐어요. 안 됐어? 여기까지 됐지? 안 됐어? 잘 들어. 그러면 나로 가면서 자, 에너지를 다뤄야 될 거 얘기해봐. 무슨 에너지? 그 뭐냐 탄성력 위치 에너지인데 누구의? 탄성력 또 탄성. 탄성력. 그 다음 누구? 탄성하고 중력. 그렇지, 이 둘이야. 이 그림을 보고 이해가냐? 네. 그럼 들어봐. 중력에 대한 위치 에너지는 가에서 날아가면서 감소해서 증가해서 감소했어. 감소했어, 그지? 물론 중력에다 미쳐야지 감소했어, 맞지? 네. 물론 중간에 운동 에너지도 전환되고 그랬을 거야. 네. 근데 그림을 보니 나는 멈췄어, 움직여. 움직이고 있어, 멈춰 있는 거야, 나가. 멈춰 있는 거야. 네. 이해갔어? 네. 그럼 중력이 에서 감소한 위치 에너지가 뭐로 바뀌었어? 운동력 탄성. 다 탄성 탄성력이 무슨 탄성 에너지? 포텐셜. 포텐셜 그렇지, 그 얘기였지. 네. 다시 이 스토리텔링이 안 되면 문제를 못 풀어. 다시 가에 있던 물체의 줄어든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이 값이 뭘로 바뀌었다? 탄성 포텐셜. 자, 그럼 자, 이 질량이 얼마니? 가에 M. 물체 M. 중력 가속도는 얼마인데요? G 제 중력이 얼마냐고요? MG mg. mg가 얼마큼 감소했냐? X만큼. 잘 들어. MGX 잘 들어. 잘 들어. 네. 다시 한번 질문한다. mg라는 물체의 중력은 얼만큼 감소했냐? 높이. 그 X x만큼 감소했지? 네. 그러면 그 위치 에너지는 얼마냐? MG 잘했어. mg x야. mgx. 이해 갔어? 네. 자, 이 용수철의 탄성 계수 줬냐 안 줬냐? 없는 거 안 좋습니다. 안 줬어. 탄성 계수 K 안 줬다고. 네. 하지만 우리는 용수철의 위치 에너지 증가량은 2분의 1 kx 제곱이야. 네. 이해 갔어? 네. 2분의 1 kx 제곱이라고. 네. 됐지? 네. 그럼 k 값을 기호로 나타낼 수 있지. 네. 다시 적어봐. mgx라는 중력에 의해 감소하는 위치 에너지 이꼴. 네. 알았냐? 네. 이렇게 쓸 수 있잖아.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감소량이 mgx고 이것은 뭐랑 같아야 돼? 2분의 1 kx의 제곱. 그럼 k 값은 여기 x 지워지지. 네. k를 기호로 나타낸다면 뭘로? X분의 EMG. 이렇게 생각해보고. 여기 k 값이야. 이런 걸 낸다고 학생들이. 저렇게 물어봐요. K는 저거라고? 그렇지. 그럼 너희들은 저럴 수 있다라고 이해하면 되는 거지. 공식적인 유도야. 근데 저기 X가 그 여기 늘어나는 거 X 말하는 거죠? 그렇지. 이해 갔어? 네. 자, 그럼 질문이다. 네. 1m 느리는데 몇 뉴턴 든다는 얘기야? X분의 분의 EMG 뉴턴이야 이게. 네. 단위가 이거니까. 이해 갔니? 네. 자, 이제 물음에 답해보자. 나에서 물체의 운동 에너지는 0이다. 맞지? 멈춰요. 정지에 있으니까. 네. 그 다음 나에서 탄성 포텐셜 에너지 이거 물어본 거야. 얘들아, 얘 물어본 거라고. 근데 이걸로 답을 하려면 K를 알아야 되잖아. 네. K 몰라도 이렇게 얘기하면 되지. mgx라고. 이렇게 바꿔서 얘기한 거야. 탄성에 의해서 늘어난 위치 에너지는 누구랑 같다? 중력에 의해서 감소한 위치 에너지와 같기 때문에 이렇게 또 다른 걸 물을 때 많은 질문을 한다. 이쪽은. 알았니? 네. 니은 맞냐 틀리냐? 맞아. 맞다. 지금 늘어난 길이가 만약에 2분의 1 x라면 네. 늘어난 길이가 만약에 2분의 1 x라면 이랬어. 네. 속력이 최대이다. 이거 맞을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지? 그냥 기억력 디귿이 나와요.
그게 아니라 들어봐. 얘들아, 지금 이 용출이 최장으로 늘어난 게 얼마라고 했어? X요. X다니? 그럼 분명히 얘는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가 늘어나면서, 그지? 네. 포텐셜이 감소하면서 탄성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증가하겠지? 네. 그런데 어느 정도 커지면 이런 거다니? 처음에는 탄성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도 증가하지만 뭐도 증가하냐? 운동 에너지도 증가한단 말이야. 그래 나중에는 운동 에너지가 어떻게 되냐? 그치, 그 운동 에너지조차도 어디로 들어가는 거야? 탄성력에는 위치 에너지로 들어가게 되는 거지. 알겠니? 네. 그러면 그게 어디쯤이겠느냐는 거지. 딱 중간 거. 그치, 중간이야, 딱 중간. 중간까지의 위치에 운동 에너지가 커졌다가 중간 이후부터는 이 운동 에너지가 감소하는 거야. 근데 그래서 멈추는 거지. 이거는 이론으로. 중간 이렇게 뭐라 해야 되냐? 그게 무슨 말이냐면 들어봐. 여기에 봐봐. 잘 들어봐, 니네가. 물체의 위치 에너지라는 게 있어, 그치? 네. 근데 얘가 만약에 위치 에너지와 누구만 따진다면, 운동 에너지만 따진다면 이 물체는 X 지점에서 운동 에너지가 최대야. 그렇죠. 근데 여기 누가 있어? 탄성력에 위치 에너지가 있단 말이야. 네. 알았어? 그러니까 결국 여기에서 실제로 너희들이 거기 X값 보이냐? X값? 네. 네. X값이 처음에가 이 용술 길이가 얼마였니? L. L이었다니? 그지? 니네 이 X가 얼마일 때 X가 얼마일 때 이게 성립하는 줄 알아? X가 얼마일 때 이게 성립하는 거야? 상수요. 한번 찾아봐. 그렇지. 아니 1, 2, 3, 6. 지금 우리는 mgx는 2분의 1 kx 제곱이라고 했지. 네. k 값은 뭐분의 뭐야 그럼? X분의 2mc. x분의 2mg라고 했지. 네. 자 그런데 잘 봐. 2. 어? 아니. 막 던지. 그거 2가 나오나? x는 탄성계수 보고 생각한 건데. 맞아. 이 나와. 여기 많이 이 값이 뭐냐면 네. k 값을 니들이 구해야 되는데 k 값을 여기서 어떻게 대입할래? k 값. 탄성계수값. 탄성계수값. 얘가 지금 L이라는 길이에서 L 플러스 X만큼 커졌잖아. 네. 그렇지. 그렇다면 K 값을 대입을 한번 해보면 K는 뭐분의 뭐 같아? 뭐분의 뭐 같아? K는? X분의 2mc. 이거는 이 값으로 이용해서 우리가 구한 거지만 실제로 저 값이 얼마가 나와야 되냐고. X분의 아니. 늘어난 길이분의 중력. 아니 니네가 네네. 그냥 n분의 6이죠? 이 용철이라는 게 일반적으로 최대값이라는 게 있어. 네. 최대값이라는 게 있는데 지금 여기에 일단 K 상수값을 한번 구해보라고. K 상수값. 상수 나와요, 그게? K는 뭐분의 뭐다라고 하는 값을 대입해봐. 니네 K라는 게 뉴턴 퍼 미터지. 네. 근데 얘가 뉴턴이 몇 뉴턴이야? 네. 아니 이게 지금 우리 상태에서 봤을 때는 이 K 값을 이렇게 구해냈잖아 이거를. 네. 그치? 근데 이 값은 정확한 값은 아니야 이게. 왜 그런 줄 아냐? 이 용수철이 당겨질 때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도 있잖아. 네. 용수철에 의한 탄성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도 있고. 근데 얘가 이게 밑으로 당겨지면서 무슨 에너지도 사실 증가해. 운동.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말고 이 감소하는 양에다가 탄성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증가하지. 근데 누구도 증가해? 운동. 운동 에너지도 증가한단 말이야. 근데 나중에는 감소. 운동 에너지가 감소하고 그것이 다시 또 누구로 다 들어가. 탄성. 탄성력에 포텐셜 에너지 다 들어간 거야 지금 과정이. 그러면 실질적으로 mg라는 힘이
최대로 늘릴 수 있는 길이를 뭐로 넣을 거냐? D로 나와. mg는 몇 미터를 늘린다? d 미터를 늘린다라고 상상을 해보라고. 네. 여기서는 이렇게 그냥 대입했지만 우리가 그럼 k 값은 뭐가 되는 거야? d분의 mg가 된다고. 얘를 모르니까 우리가 네. 이렇게 되겠지. 이걸 저기다 집어 넣는 거야. MG x는 이렇게 곱하기 누구로? 얘를 모르니까 이렇게 집어 넣는 거지. 그럼 늘어난 길이가 얼마인지 구할 수 있잖아. 어디에 이 D. 적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저 공식에서 넣은 거라고 k를. 아, K. 이거라고 잡힌 이 k 값은 k가 아니라고 사실은. 네. 얘는 운동 에너지까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실 저기에. 우리는 k를 임의로 이렇게 잡은 거야. 임의로. 늘어난 길이 모르고. 그래도 일정한 길이가 늘어날 때 힘은 mg잖아. 지금 이 물체 운동에서. 네. 그럼 이만큼 늘어나겠지. d만큼. 모른단 말이야. 지금은. 그걸 갖다 대입해 보니까 이게 지워지지 이렇게. 그치? 이것도 지워져. 그래서 결국은 d라는 값은 뭐로 나와? 2분의 뭐가 돼? x가 되지 않아? 네. 이렇게 길이가 네네. 뭔지 알겠어? 네. 다시 말해서 mg만큼의 힘을 준다면 이 용수처럼 몇 x가 최대로 늘어나는 거야. 2분의 x가 최대로 늘어나는 거라고. 이해 갔어? 네. 그러면 얘가 왜 2분의 x 더 갔어? 운동 에너지 때문에 2분의 x를 더 갔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얘가 속도는 그러니까 뭐야? mg는 딱 2분의 x까지만 얘를 당기는데 거기에 떨어지면서 무슨 에너지도 존재해서 운동 에너지 존재해서 걔가 2분의 x를 더 끌고 내려간 거야. 아래로. 알겠냐? 결국은 뭐냐? 운동 에너지가 최대인 거는 결국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를 다 하고 난 다음 거야. 그래서 2분의 1 x 지점에선 속도가 최대고 그 다음부터는 속도가 줄겠지. 뭐로 바뀌니까? 탄성에 의한 위치에는 바뀌니까. 그러니까 봐봐. 지금 이거는 그냥 얘만 더한 거야. 얘만. 얘 이걸 이렇게만 잡은 거지. 사실은. 근데 문제에서도 그런 거야. 다시 말해서 탄성 포텐셜 에너지라고 하는 거 있지. 나의 탄성 포텐셜 에너지라고 하는 거. 네. 그거는 mgx가 맞아요. 그거는. 왜? 중력이 그만큼 내려왔으니까. 그런데 이게 왜 맞냐? mg 2분의 1 mgx도 있는데 거기에 또 다시 2분의 1 mgx가 또 변한 거라고. 그게 뭐냐? 실제로 운동 에너지가 더 있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얘기냐? 용처를 mg만큼 힘을 주면 과연 얘는 얼마 늘어나지? 그래서 우리가 임의적으로 D로 놓은 거야. 힘을 mg만큼 줬을 때 D만큼 늘어날 것이다. 그래서 2분의 kx제곱 저기다 대입을 하면 어차피 mg x만큼 늘어난다고 했잖아. 그럼 실제로 mg가 늘어날 수 있는 길이는 최대 길이는 2분의 1 d밖에 안 난다고. 2분의 1 x밖에. 그럼 2분의 1 x만큼 더 늘어났다는 얘기는 거기에 운동 에너지가 있었다는 얘기고, 그 운동 에너지는 그러니까 결국 2분의 1 x쯤에선 속도가 최대로 같이 늘다가 왜? 봐라. 생각해봐. 이 x만큼 늘어났는데 요 중간 2분의 1 x 지점이나 이 지점이나 역학적 에너지는 어떻게 되냐? 다 똑같겠지. 마찰을 무시하니까. 결국 얘가 이 아래까지 다 내려왔을 때는 mgx만큼 위치 에너지가 된 건데 이 중간 과정을 물은 거라고. 얘는 운동 에너지가 중간에 생겼다가 사라지는 과정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다면 운동 에너지는 언제부터 속도가 줄 것인가? 그럼 딱 중간 지점이 되는 거야. 딱 중간 지점. 어차피 우리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는 사각형이었잖아. 기억나냐? 사각형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mg가 어디까지 최대로 늘릴 수 있는 중력에 의한 최대 힘은 어디까지 알았더니 딱 저 d만큼, d는 그런데 2분의 1x라는 거 나왔잖아. 네. 2분의 1x만큼은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로 얘가 변하고, 그때 그게 감소한 만큼 누가 증가하는 거야?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는 건데, 나중에는 결국 운동 에너지가 더 줄게 된 이유, 얘들이 갖고 있는 역학적 에너지가 모두 뭐로 가야 돼? 탄성에 의한 역학적 에너지로 가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은 결과론적으로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떨어지는 mg가 갖고 있는 위치 에너지 변화량이 중간에 사실은 그 위치 에너지 더하기 운동 에너지가, 그래서 딱 여기만 2분의 1점만 딱 끊으면 이거야.
그럼 딱 이건데 이건 뭐야? 이때 위치 에너지가 최대고 이때는 위치 에너지 0이라고 본 거잖아. 근데 지금은 위치 에너지가 여기까지 내려왔잖아. 네. 근데 운동은 하나도 없잖아. 0이고. 네. 그럼 중간에 운동 에너지는 어떻게 된 거냐를 묻는 거야 이게 지금. 여기까지는 중력이 감소하는 동안 위치가 그만큼 운동이 그만큼 증가해서 얘가 최대가 맞아. 문제는 이 운동이 이제 감소하는 거야. 운동이 감소해서 뭘 바뀌는 거지? 탄성에 의한 위치 에너지 바뀝니다를 설명하는 문제였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좀 어려운 문제에 해당되는 거야. 이런 건 니네 대신에 나오기가 어렵죠. 알겠어요? 근데 지금 왜 운동이 0이지? 이거를 물어보는 의문이에요. 운동이 0이지 왜 멈췄지? 결국은 탄성에 의한 위치 에너지가 모두 운동으로 바뀌었지만 그 힘으로 인해서 계속 내려가잖아. 내려가서 나중에 이게 사실이야. 이게 맞겠냐? 나와. 땅 놈이 얘가 쭉 내려가서 땅 멈추고 이게 되겠냐고. 띵가 해서 여기까지 갔겠지. 알았어? 네. 그래서 멈춰있는 거 왜 거기까지 내려갈 수 있었는가? 떨어질 때 운동 에너지 전환된 값이 0이 되려면 그 에너지 전부가 탄성으로 들어가야 된단 말이야. 네. 알겠어요? 네. 그 얘기입니다. 얘기인 즉슨. 되시오? 쌤 혹시 예. 한 번만 제 말 맞는지 한번 예, 한번 해보세요. 한번 봐주셔야 돼요. 이 중력 힘이 예. 운동 방향으로 가야지만 속도 증가하고 예. 반대로 가면 감소하잖아요. 당연히 맞아요. 그럼 얘 지금 중력이 아래로 예. mg만큼 있고 예. 탄성 계수가 x분의 2mg니까 예. 탄성 계수를 우리가 x분의 2mg라고 놓잖아요. 그죠? 네. 그거를 다시 거꾸로 써봐요. 그냥 분자를 mg로 나와요. 그럼 분모가 뭐가 돼요? 2x분의 아니죠. x분의 mg를 2분의 mg. 분모 분자를 다 2로 나누면 2분의 1x가 돼요. 분모가. 네네. 그러니까 2분의 1x까지는 mg만큼의 힘을 쓸 수 있다는 걸 알려주는 정보예요. 이것도 틀린다고는 아니에요, 이게. 분모는 2분의 1x일 때 mg예요, 이건. 맞죠? 그러니까, 그리고 분모 분자에다 2분의 1을 다 곱하면 이게 나와요. 늘어난 길이는 2분의 1x가 mg가 내리는 건 최대예요. 근데 얘가 중력이 그때까지는 최대한 힘을 내서 늘어났지만 더 늘어난 이유는 뭐냐는 거죠. 그렇게 늘어났지만 거기에 무슨 에너지가 존재해요? 운동 에너지가 존재해서 그것도 0으로 만들어 버려야 돼요. 그 운동 에너지가 다시 뭐로 바뀌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봐요. 2분의 1x 지점까지 얘가 늘어났어요. 늘어났는데 그 위치 에너지가 감소하는 게 뭐로 다 바뀌었어요? 운동으로 바뀌었단 말이야. 네. 근데 얘가 멈춰야 돼요. 그럼 이 속도도 뭐가 돼야 돼요? 0이 돼야 되잖아. 그럼 더 내려가야 된다고. 근데 아까 그 운동 에너지는 결국 2분의 1 mgx만큼이잖아요. 그럼 결론적으로는 mgx만큼 늘어나줘야 결론적으로 0이다. 이런 얘기. 떠올랐어. 예, 떠올라요. 빨리. 아래로 지금 당기는 힘이 mg고 예. 지금 위로 당기는 힘이 탄성력이 mg예요. 네, h만큼 떨어졌을 때 x만큼 떨어졌을 때 그럼 아니면 h? 지금 x만큼 떨어지고 있을 때 예. 그 x분의 2mg 곱하기 h잖아요. 예. 그러면 지금 맨 처음 h가 0이었을 때는 mg 아래로 당기는 힘이 더 크고 예. 위로 당기는 힘은 점점 세지니까 맞아요. 그 두 힘이 같아질 때가 예. 고동력인 거 맞아요. 그렇게 보여요. 예. 그게 뭐냐면 그게 2분의 1x 지점이에요. 딱 거기가. 그렇게 하니까 예. 그렇더라고요. 같아지는 지점이 딱 여기인데 문제는 이러고 얘가 멈춰 있어야 되는데 얘가 뭐를 갖고 있죠? 속도를 갖고 있단 말이야. 운동 에너지를. 그래서 그게 더 늘어나가 주는 거야. 에너지가. 다음 또 질문. 풀어볼게요, 싶어서. 그리고 오늘 숙제 줄 거예요. 여기. 역학적 에너지 쪽. 괜찮은 것 같아요. 자, 페이지 82쪽. 자, 선생님이 준 너네 돈 기억해? 예. 내 말을 이제 잘 들어야 된다. 선생님 그리고 이번 기말고사 중복이래요. 중간이에요. 누적. 누적이라고요. 중복이 아니라. 중요한 말이죠. 이거 비싼 거 아닌가요? 예. 자, 봅시다. 그럼 니네들 분명히 1단원, 어렵긴 한데요. 2단원 초 어렵게 내야죠. 네. 아, 저번에 어려운
시간도 괜찮았던 것 같아요. 이제 기말 때도 자,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해야 될 게 뭐냐면 열역학 제1법칙이라고 하는 건데 제가 정말 느긋하게 해볼 테니까 한 방에 이해합시다. 네. 일단 선생님이 무턱대고 들어가지 않고 차근차근 설명해 볼게요. 열이라는 거에 대해서 중요하게 다뤄야 되겠죠. 열. 자, 예전에는 이 열이 뭔지 몰랐어요. 예전에는 이게 누구지? 라고 했죠. 근데 이것을 줄이라는 과학자가 줄을 매달고, 줄이 실험 기억나요? 중학교 3학년 때 나오잖아요. 네. 양쪽에 줄을 달고 도루룩 도루룩 위치 에너지가 변할 때 안에서 물통에서 얘가 프로펠러가 저어가지고 물의 온도가 높아진다. 그런 게 있었어요. 이것이 이거다라는 것이 밝혀집니다. 근데 여러분 에너지의 단위는 뭐였어요? 줄이잖아요. 근데 열의 단위는 뭐죠? 칼로리였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 관계를 하기 위해서 이게 도입이 돼요. 그래서 중학교 때 좀 경시대회 같은 거 했던 친구들은 이거를 배웠을 거예요. 1칼로리가 4.2주울이에요. 열의 1당면. 아니면 1주울은 0.24칼로리고요. 근데 지금 제가 이걸 외우라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다른 과목에 알고 수업인데 영상 찍는데 사진 출연해라. 아까 왔었나? 굳이 그렇게 또 회식이 무슨가? 선생님 그 킬로칼로리는 칼로리가 뭐가 4.2 줄이 킬로줄. 1킬로칼로리는 4.2 킬로줄. 킬로가 붙으면 1000이 붙어야 돼. 지금부터 벌써 뭐 머리 아픈 얘기하니 미터랑 킬로미터가 자, 이해잖아. 이겁니다, 여러분. 결론 이거예요. 열 에너지는 다른 무슨 에너지로? 역학죠. 역학이라고 하기 그렇고, 다른 에너지를 할게요. 다른 에너지로 전환이 가능하다. 그러면 이것도 가능하다는 거죠. 이게 결론이 뭐예요? 에너지는 전환이 가능하다. 이게 한 줄만 써 있는데 이게 뭐가 있는 줄 알아요? 에너지는 사라질 수 없다예요. 그러면 에너지는 생성될 수도 없는 거예요. 우주 빅뱅 초기부터 에너지는 지금의 우주가 팽창한 지금 시점에서도 에너지 전체량은 그대로다. 의문이 생기죠. 그럼 에너지가 전환의 끝은 어디죠? 계속 순환합니까? 아니요. 에너지는 절대 순환하지 않고요. 전환만 가능해요. 그러면 시작점이 있고 끝점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시작에 가까운 것을 유용한 에너지라고 불러요. 끝에 가까우는 것, 쓸모없는 에너지라고 부르고요. 그러면 이런 결론이 쓰죠. 우주 빅뱅 초기에는 쓸모있는 에너지들이 되게 많았던 거죠. 이제 우주 폭발이 지나고 138억 년, 9억만 년이 지났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물론 쓸모있는 에너지 아직도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우주가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럼 지금은 그때보다는 쓸모없는 에너지들이 많더라. 대부분의 쓸모없는 에너지가 누구냐? 열에너지 형태로 존재합니다. 근데 열에너지도 종류가 있는 거죠. 고온이 있고 저온이 있는 거예요. 열은 어디에서 어디로 흘러요? 고온에서 저온. 그럼 누가 쓸모없는 에너지들이 더 많은 거죠? 저온입니다. 그리고 우주의 온도가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전체적인 맥락은 이거라고요. 아, 에너지는 사라지거나 생성되는 것이 아니고 전환되는 것이다 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해 갔죠? 여기까지? 자, 이런 걸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라고 해요. 에너지 보존의 법칙. 그러니까 여러분 총량 불변의 법칙이라는 거 들어봤어? 뭡니까? 니네 성적표죠? 국어 점수 높아지면 수학 점수 떨어지고 과학 점수 높아지면 다른 점수 떨어져서 항상 총량 불변이다. 그러지 않아요? 항상 니네들이 주장하는 거. 네. 에너지가 그래요. 자, 그런데 연력학 제1법칙을 우리는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고 하고 에너지는 전환 가능하다까지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복잡하게 많은 에너지를 다룰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우리는 여기서 엔진을 다룰 거예요. 엔진. 여러분 혹시 그 기통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기통? 사기통, 6기통, 8기통. 자, 자네가 차를 산다면 금액에 상관없이 몇 기통짜리 살 거예요? 전 제일 플러스 제일 거기 8기통. 자네는? 그 뭔데 그게? 그렇죠. 이걸 알아야 돼요. 이 친구처럼 그게 뭔데요? 실린더 개수예요. 실린더요? 예, 이 실린더가 뭐냐? 보통의 화학 에너지를 무슨 에너지로? 역학의 에너지로 바꿔주는 중개수를 하는 거죠. 아, 그럼 차이가 뭔지 알아요? 6기통이면 기름이 많이 들죠. 알겠어요? 돈에 관계없는 친구라는 거죠. 왜? 400이 있잖아요, 그 친구는. 어디 가짜는 100짜리들은 4기통, 아니면 자전거, 아니면 걸어다녀야죠. 그렇죠. 그거 걸어다녀야죠. 맞아요. 자, 지금의 이게 지금 금액 여러분들 잘 기억하고 있어요. 알겠습니까? 네. 그 제가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 엔진 내부에서의 움직임을 가지고 엔진의 역할의 극히 일부분을 지금 볼 거라고. 근데 너희들 엔진 속에 뭐가 채워져 있지? 1번 물이 채워져 있다. 2번 기체가 채워져 있다. 뭐가 채워져 있지? 기체가 채워져 있다. 공기가 채워져 있는 거야. 알았어?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자연스럽게 얘한테 가는 거야. 오늘 다룰 애들은 얘야. 명칭이야. 기체다. 기체에 대한 거. 너 기체 부피 뭐라고 하냐? 기체 부피. 화학에서도 배우고 중학교 때도 많이 배우죠. 너희들이 좋아하는 거 볼륨. 볼륨이 좀 좋아하죠. 그죠? 선생님가 제일 좋아하는 쪽 아니에요? 이렇게 있습니다. 볼륨. V. 손 내리세요. 자, 기체 부피가 V입니다. 네. 그럼 여러분, 압력은 뭐라고 부르는 줄 알아요? 프레셔. T. 그렇죠. 오늘 이 두 개면 끝납니다. 근데 여기에 입자수를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이건 화학을 한 친구들만 알아요. 일반적으로 아보가드로 아저씨, 아보. 부산시 동래구에 사시는 김선동 씨가 말한 거죠. 그 누구예요? 있어요, 그런 분이. 그걸 몰이라고 합니다, 몰. 예. 그리고 기체에서 다뤄지는 온도 있죠. 온도는 섭씨 온도를 절대 쓰지 않아요. 그래서 절대 온도를 씁니다. T. 아. 여기에 상수가 있어요. 이 수식들을 이꼴로 만들어줄 R이라고 하는 기체 상수가 있죠. 오늘 이거 학교에서 안 가르쳐 줍니다, 이거는. 근데 이 공식을 이용해서 제가 이상기체를 설명해 줄 거예요. 우리가 다루는 기체는 이거 물리도 나와요. 근데 이거 물투에 나와요. 물투에. 우리가 다루는 기체는 오늘 이 기체입니다. 이걸 알지 못하고요. 이 단어를 들어가면 외우는 거예요. 아, 이제 풀리죠. 풀리면 풀립니다. 숫자 넣고 풀면 풀려요. 이해도 못하고 푸는 거죠. 오늘 다룰 수 있는 기체가 누구라고? 이상기체.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누구나 이상형이 있습니다. 네. 이상형 존재해야 하나요? 인정합니다. 할 거라고 지금 우리가 어린 거예요. 니들이. 아직 세상 어디에는 내 이상형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무슨 얘기예요? 죽기 직전까지 그런 마음을 갖고 가면 순수한 거죠. 저는 이제 한 300년 전에 다 잊어버렸어요. 산타가 어디 있어요? 두 개 있는데. 이상적인 기체. 세상에 없죠. 여러분 이해 반대말이 뭐예요? 가사? 리얼가스. 아니지. 실제? 실제 기체죠. 자, 이상기체에 대한 설명을 할게요. 이상기체는 우리가 말하는 기체에 관한 법칙들 여러분들 한 번쯤은 들어봤을 텐데 얘의 법칙. 보일? 얘의 법칙. 기억나요? 여러분, 얘가 종속값이에요. 결론이요. 실험의 결론이라고. 보일은 누구에 따른 결론값을 알아본 사람이죠? 압력에 따른 부피 변화를 밝힌 과학자예요. 압력이 세면 부피 준다 이렇게 해요. 기체. 샤를은 누구를 온도가 높아지면 부피 커진다. 네. 그럼 김선동 씨는 뭘까요? 몰수가 많아지면 부피 커진다. 이해갔어요? 그걸 밝힌 과학자인데 너희들은 오늘 압력과 온도만 볼 거라고요. 그래서 물리완에서는 얘가 뭐라고요?
일정합니다. 물리완에서는 얘가 일정합니다. 물론 한 줄 있어요. 입자수가 많아지면 어떻다라는 한 줄이 있는데 그걸 이해하면 니들은 내가 되는 거예요. 그냥. 자, 이제부터 들어갈 테니까. 모르겠어요. 라는 말은 싹 접어버리세요. 이런 수업 어디서 못 들어요. 여기 그냥 왕따입니다. 선생님들도. 이상기체가 어떤 기체냐? 먼저 잘 보세요. 이게 없습니다.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냥. 분자간 인력은 없어요. 인력이 없다 보니까 어떤 운동을 합니까? 이것만 합니다. 알겠어요? 니들 왜 경주말을 눈앞에다 이거 다루는 거 아니? 옆에 못 보라고. 앞만 보고 달리라고. 뭐라 쓴 거예요? 안 알려주죠. 직진. 아까 직진 운동한다. 직진. 아 직진. 이래서 마음이 상처를 마상이라고 했다. 보여 이제? 예. 네, 직진 운동한다고요. 직진. 예, 주변에서 인력이 생기면 얘는 직진 운동 못해요. 알겠어요? 근데 이 말에 더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여러분, 입자들이 아무리 작아도 질량은 존재합니다. 사과장수 뉴턴 아저씨가 뭐라고 그랬어요? 질량이 있는 모든 물체는 뭐가 있다? 인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무슨 인력? 만유. 맞아요. 그 만유인력이 존재하면 바로 역학적 에너지 중에 이 에너지가 존재합니다. 뭐죠? 포텐셜. 아, 그렇습니다. 위치 에너지. 아시겠어요? 그렇다면 너희들은 무슨 에너지가 없다? 포텐셜 에너지가 없다. 여러분, 여기도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 성립한다고 배워요. 이상기체니까 역학적 에너지가 뭐뭐를 역학적 에너지라고 해요. 그 포텐셜 에너지하고 운동. 그죠? 그 중에 뭐는 빼라 이거죠. 포텐셜. 예, 쟤는 빠집니다.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포텐셜에 빠졌어요. 다시요. 분자간 인력이 없으면 두 번째 얘도 없습니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만약에 이 교실 공간이 실린다고 합시다. 기체들이 노는 공간. 아시겠어요? 근데 그 안에 선생님이 100명 있어요. 네. 보여 안 보여?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제가? 하나밖에 안 보여요. 아니 100명이 있을 때 상상을 해보라고요. 보이죠? 일단 보인다는 것 자체가 뭡니까? 이상기체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상기체는 부피가 없는 거죠. 보이지 않아야 돼요. 근데 실제 기체들은 있어요. 솔직히. 제가 이 안에 100명 있으면 외부 압력이 만약에 100배 세지면 교실이 얼마나 줄어야 돼요? 100분의 1로 줄어야 돼요. 근데 제가 100명 있어요. 상상을 해봐요. 압력이 100배 세진다고 이 교실이 100분의 1로 줄까요? 아마 줄다가 아이씨 밀지 마이씨 이러면서 오른도 줄다가 못 줄 거예요. 더 이상. 크기는 그 눈에 한 것처럼 참처럼. 그런 거 아니고 네. 이런 거라는 거예요. 어떤 기체든 이상기체 상태에서는요. 압력이 100배로 세지면 부피는 100분의 1로 줄어야 되는데 실제 기체는 그렇지 않다고요. 실제 기체는 그래서 100배 세지잖아? 그럼 상태 변화해버려요. 액체. 뭐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 라이트 한번 줘봐요. 이래. 높아졌죠? 일회용 한 줄 더 떠요. 내가 얘 때문에 내가 약간 뒤통수 맞아요. 다른 저 담배 한 펴요. 뭐 이래야 되는데 어디 있더라고. 죄송합니다. 높았어요. 뭐 이런 애들 있어요. 나보다 한 단계 위죠. 보였어요? 네. 그 일회용 라이터 보면 거기 액체 있죠? 네. 그게 압력을 높여서 액화시킨 거예요. 가스는. 실제 기체는 그렇게 된다고요. 근데 이상기체는 절대 액화가 안 돼요. 뭐가 없어서. 분자간 인력도 없고요. 또 하나, 부피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압력이 세졌을 때 부피가 막 준다, 압력이 약해졌을 때 부피가 는다, 이런 건 다 얘 때문에 그런 거라고요. 아시겠습니까? 실제에서는 많이 줄였으면 그렇죠. 에코가 되거나 그럼 그렇게 안 줄어요.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것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럼 이런 것도 있겠죠, 여러분. 만약에 이 교실만큼의 기체가 있는데 압력이 100분의 1로 약해지면 이 교실이 몇 배 커져야 돼요? 100배 커져야 돼요. 근데 실제 기체는 안 커져요. 왜? 100배 커지려면 얘들이 가서 충돌을 해야 되거든요. 충돌을 하는데 봐봐요. 실제 기체예요. 가는데 옆에 너 어디 가냐? 가다가 어디 물어보잖아. 나 저기 가는데 약간 늦어요, 서로. 물어본 놈이나 답을 하는 놈이나 그 시간이면 이상기치면 가야 되는데 안 가고 공부를 다음에 보자고 늦게 간단 말이야. 부피가 그만큼 안 커져요. 그게 인력이에요. 그 분장한 인력도 무시돼야 되는 거죠. 우리가 배우는 것들은. 아시겠습니까? 또 하나요. 왜 기체가 부피를 형성하게 돼요? 기체가 부피를 형성하는 이유가 뭐죠? 끊임없이 직선 운동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충돌을 하는 거 아니에요. 어떤 면에 대해 충돌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압력을 유지하잖아요. 그 면에 충돌하는데 그 충돌의 횟수가 압력이거든요. 근데 충돌할 때 봐봐요. 이러면 안 돼요. 왜요? 얘가 움직인다는 건 무슨 에너지를 갖고 역학적 에너지 중에 이 에너지만 갖고 있다 했잖아. 무슨 에너지야? 운동. 그럼 속도를 갖고 있잖아. 충돌하고 났는데 뭐가 났어? 소리가 났지? 좀 에너지 손실이 생겼지? 네. 그러면 얘는 운동력이 감소해. 그러면 안 된다는 거. 그럼 무슨 충돌을 한다? 완전 탄성 충돌을 한다는 거. 안 나요. 충돌에 소리가 나면 안 돼요. 빛도 나면 안 돼요. 아이고. 알겠습니까? 아니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 우리가 지금 여기 문제를 풀 때는. 얘들은 무슨 충돌을 한다? 완전 탄소. 완전 탄성체가 돼야 돼요. 저희 문제에서 진짜 완벽한 시뮬레이션이네요. 맞아요. 이제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이거. 이게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아니죠. 이걸 알고 있어야 이 지금 공부가 금방 이해가 간다고요. 자, 마지막 봐봐요. 이상기체에 해당되는 겁니다. 모든 기체는요, 모든 기체예요, 기체. 같은 온도에서 동일한 평균 운동 에너지를 갖습니다. 너무 중요해요. 이 말이 뭐냐고요? 여러분 이상기체는 위치 에너지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했어요, 분명히. 무슨 에너지만 있어요? 운동 에너지만 있다고 했어요. 니들이 기체입니다, 이제. 자, 자신이 갖고 있는 돈을 알 거예요. 그 돈이 있는 거죠. 아, 내가 온도 제일 낮을 것 같아요. 손들어봐요. 여기서 온도 제일 낮을 것 같아요, 제가. 그렇습니다. 예. 내가 제일 높을 것 같아요. 누굴 것 같아요? 그 다음 높은 애가 누굴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니들이 갖고 있는 내부의 에너지예요, 그게. 그 에너지에는 위치 에너지가 없는 거죠. 몽땅 뭘로 갖고 있다? 니들은 다 운동 에너지를 갖고 있다. 온도가 상승하면 무슨 에너지가 커진다? 운동 에너지가 커진다. 또 하나, 또 다른 너가 있을 수 없습니다. 왜? 우리는 입자수를 동일하게 나거든. 알겠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우리가 지금부터 배워야 될 실린더는요, 입자수는 그대로고요. 외부에서 에너지가 들어오느냐, 나의 에너지가 나가느냐, 이런 것 때문에 무엇이 그 데이터로 주어진다? 온도가 데이터로 주어집니다. 보세요. 태상아, 너 온도 있어, 그치? 네. 배고파. 밥 사 먹었어. 너 온도 어떻게 될까? 떨어. 맞아요. 이겁니다. 왜? 에너지를 손실했으니까. 앞으로 그 에너지가 돈인 거예요, 여러분들. 먹어서 생긴 에너지. 그렇죠. 지나가다 내가 냈다? 10,000원 줬어요. 그럼 온도가 어떻게 될까? 올라가요. 상승합니다. 이해갑니까? 이걸 뭐라고 하는지 잘 들어보세요. 자, 이제 제가 볼게요. 지금 이 친구가요, 20만 원을 썼어요. 얘가 100만 원인 건 알고 있죠? 20만 원 썼는데 얘는 20만 원 쓰고 나서 자기 내부 돈을 계산하니까 10만 원 남아요. 얘 얼마 받았을까요? 30. 네, 30 받은 겁니다. 네. 30을 받아서 얘는 130이 됐죠. 근데 20을 쓴 거죠. 네. 그래도 처음보다 얼마가 더 남아요? 10. 그래서 온도 올라간다니까요, 결국. 돈을 썼는데도. 이런 관계가 시험에 나온다고요. 이 구문수학적인 계산을 제대로 엮지 못하면 바보돼요. 여기가. 자, 일단 우리가 이상기체까지 배웠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얘에 대해서 잠깐 배워봅시다.
압력. 기체에서 압력은 면적당 뭐라고요? 충돌했어요. 기체의 압력은 뭐라고요? 단위 면적당 충돌했습니다. 여러분 이 충돌의 수가 많아질 수 있는 조건 한번 생각해봐요. 온도가 높아지면 돼요. 부피 낮죠. 그럼 내부 압력이 세진다니까요. 생각해보세요. 잘 들어봐요. 왜 샤를레 법칙이 성립하는 줄 알아요? 지금 이 교실의 부피가 이렇게 딱 일정한 건 밖의 압력과 내부 압력이 어떤 거예요? 똑같아요. 같은 거죠. 근데 내부 온도가 높아져요. 압력이 세지죠. 네. 그럼 밖의 압력은 변화 안 변해? 안 변했는데 내부 압력 세졌잖아. 부피를 키워서 밖의 압력과 내부 압력이 같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게. 네. 그럼 부피가 커져야죠. 네. 왜? 얘들 자 비율을 위해서 소리를 낼 거예요. 탕탕탕탕탕탕 하던 애들이 온도가 높아지면 탕탕탕탕탕탕 튕기겠죠. 원래 소리 나면 안 돼요. 이상기체니까 탕탕탕탕 튕기면 다시 탕탕으로 되려면 교실이 넓어져야 돼요. 그래 탕탕탕이 돼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부피가 커진다. 이게 샤를레 법칙이라고요. 근데 봐요 이것도 온도는 그대로인데 입자수가 많아져요. 그럼 어떻게 될까? 탕탕탕탕 되겠죠. 왜? 면적장 충돌하는 입자들이 많아지면 뭐만 되겠어요? 네. 자, 이런 것도 일종의 변수가 될 수 있어서 이 단원에서는 입자가 많아지는 건 안 나와요. 알았습니까? 입자가 많아지는 건 안 나옵니다. 이게 무한하냐? 왜 안 내냐면 이거를 이런 겁니다, 여러분. 네가 나라를 세웠어요. 네. 알겠습니까? 너 20명 있어요, 나라에. 네. 뭐 한 명이 대통령하고 한 명이 국무총리하고 다 하겠죠. 국민 한 명 있고 내각관리 이만큼 19명이고 막 이러면서 근데 너랑 똑같은 애인데 저쪽에는 200명이 나라를 세웠어요. 자, 평균소득이 어때요? 똑같다니까요. 평균소득은 100만 원이에요. 어차피 100만 원 20명 있나 100만 원 200명 있나 평균은 100만 원이잖아. 어느 나라가 돈이 많아요? 저쪽 나라가 돈이 많아요. 알겠습니까? 내부에는 보여서 크다니까요. 그렇다고 온도가 높은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전체 에너지는 크잖아. 그런 거 안 나온다고, 여기는. 입자수는 항상 똑같으니까, 그건 꼭 기억하라고. 자, 이제 봐봐요. 이건 기체 압력일 때 그렇고, 보통의 압력이라는 건요,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면적당, 작용하는 충돌. 여러분, 면적은 기본 단위가 길이 미터예요. 그럼 뭐라고 해야 돼? 미터? 제곱. 힘은? 뉴턴. 해석해봐요. 1제곱미터당 몇 뉴턴 작용하냐고요. 이게 물리학적인 압력이에요. 그걸 지구과학적으로 가져가면 파스칼도 뜨고 토르도 뜨고 다인도 나오고 이러는 거예요. 아니면 ATM도 나와요. 기억. 이 기압이죠. 아토모스피어가 1ATM, 1기압 이런 식으로. 파스칼 수학자예요. 왜 나와요? 지구가요? 1004헥토파스칼 차이로 등압선이 그려진다. 그렇죠? 그 파스칼. 예, 맞습니다. 아, 자, 다시 여러분. 또 파스칼. 이제 이 압력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바꿔보겠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압력에다가 얘를 곱해봅시다. 얘 단위가 뭐라고 했어요? 뉴턴, 퍼. 다시. 얘 단위는 뭘까요? 미터에? 세제. 곱하면 뭐 나와요? 예. 이건 뭐죠? 줄. 이게 1이에요. 여러분 W는 뭐라고 했어요? FPS. F의 단위가 뭔데요? 뉴턴. S의 단위는 미터. 똑같아요. 오. 그래서 기체가 하는 일은 피부예요. 왜? 아, 피부. 피부는 1에너지인 거죠. 피부는 1이다. 뭔 말인지 알겠어요? 피부는 1이다. 자, 이제 우리가 이상기체의 상체 방정식 하나만 보고 가겠습니다. 여기 있는 거 합쳐요. 압력 곱하기 부피 1이라고 했잖아, 지금. 그죠? 근데 이것은 여기 있는 값을 다 대입하면 이게 돼요. NRT. 예. 저게 똑같은 값이라고요. 저게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이에요. 그래서 해보세요. 피부는 기분. 노랗다. 오. 저 공식이에요. 저게 제가 그래프 해석할 때 가끔 이용할 거예요. 자, 이 공식이 왜 필요한지 보세요. 아까 보일 얘기했죠. 네. 보일이 결론적으로 기체에 뭐를 측정하고 됐어요?
부피를 측정하고 됐다 했잖아요. 그죠? 그럼 걔는 조작변은 누굴 잡았어요? 보일은. 압력을 잡았겠죠? 보일은 압력과 누구 관계를 살핀 거라고? 부피예요. 그럼 나머지는 통제해야 되겠죠? 네. 예. 입자수, 변이 온도. 맞아요. 그게 변이 통제. R은 상수니까 통제할 필요 없잖아요. 예. 자, 이제 샤를 해봐요. 샤를도 역시 마찬가지로 누구를 알아보자는 거야. 부피를 알아보자는 거죠. 네. 근데 조작으로 뭘 썼어요? 온도. 온도. 그럼 뭐를 통제했겠어요? 압력과 입자수. 자, 김신동 씨라는 부산시 동료역을 사시는 분은 부피가 누구의 지배를 받는 나머지 하나 남은 게 뭐예요? 입자수. 입자수에 따른 부피 이건 안 나온다고 여기. 여기가 됐지? 자, 이제 보자. 피부 노라타를 이용해서 선생님이 설명할 거니까. 자, 지금까지는 다 전초야.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전초. 지금부터 들어갈 거니까 그 장을 한번 펴봐. 첫 장을 봐봐. 뭐라고 써있냐, 첫 장에? 연력학 법칙. 자, 열 에너지에 대한 얘기가 써있어. 그지? 열. 기본적인 거야. 열은 어떤 온도에서 어떤 온도로 이동한다. 고온에서 저. 그럼 온도가 똑같아지네. 이동하지 않는다가 중학교 때 니들이 배웠던 열적 평형이야. 예. 아니면 대학교 들어가면 정적 평형은 없어 세상에. 끊임없이 교환을 하는 거죠. 무슨 말이냐? 뜨거운 물과 차가운 물이 있다고 생각하지. 그걸 섞으면 중학교 때 무슨 물 된다고 배웠어? 미지근한. 그렇지. 미지근한 물. 그럼 열의 이동은 없다라고 했잖아요. 그게 초보 기초적인 물리라고요. 근데 엄밀히 들어가면 뜨거운 물도 차가운 물도 입자가 한 개 한 개씩 반응한 게 아니기 때문에 걔들이 정적으로 온도가 똑같아지려면 시간이 한참 걸려요. 그리고 한참 걸리는 동안 열은 또 밖으로 빠져나가서 온도 떨어져요. 그쵸? 그러니까 이론적인 얘기라는 거죠. 그 사람들 얘기는. 여튼 온도가 동일한 물체는 열의 이동이 없다라고만 알아두십시오. 이건 물의 이동이랑 똑같습니다. 물도 흐르려면 높이가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잘 봐요. 내가 누구랑 있을 때는 에너지를 뺏길 것인가 느껴지죠? 너는 누구든 뺏을 수 있다. 그렇죠. 잃을 게 없는 친구입니다. 지금 여기서 제일 몸살이 해야 될 친구가 누구예요? 팔기통 자동차 타시는 저분이에요. 걸어다니는 거 세상에 그지? 예. 버스표 잃어버릴까봐 벌벌 그러지 않거든요. 정말 싶어가지고. 자, 여러분 괄호 2번에 열 기관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열 기관이 뭐 하는 거라고? 열 에너지를 일 에너지로 바꾸는 거예요. 열 에너지를 일 에너지로 바꾸는 기관이 열 기관입니다. 그게 기통의 출발이에요. 저 실린더가 하나 있으면 1기통입니다. 알겠습니까? 연료실이 4개 있어? 6개 있어? 8개 있어? 뭐 이런 식이죠. 알겠어요? 그러면 뭐예요? 탕탕탕 튕겨주면 흡입 압축 배기를 막 때리는 거죠. 그래서 막 크랭크 쪽으로 돌려. 바퀴를. 기름을 막 갖다 붓는 차는 막 힘이 넘쳐. 이러고 힘없는 차 이런 거죠. 근데 되게 웃긴 게 4기통짜리도 힘이 저속에서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고속도로 들어가면 느낍니다. 고속도로 들어가면 4기통짜리는 130, 140이 되면 달달달달이 달려요. 소리가 막 엔진에서 막 그러는데 이제 8기통짜리들은 가죠. 그러다가 150여사 5번 차는 엑셀을 한번 엑셀을 쭉 밟으면 웅 막 240, 150원 그리고 쫓아가는 거예요. 실제로 여기서 보면 막 따당 따당 막 이런 소리 있잖아요. 걔들이 다 4기통짜리예요. 그게 최고 속도예요, 걔들. 그래서 고속도로 가면 걔들은 그 소리를 안 냅니다. 소름 나는 게 아니라 따당 소리 나는데 딴 차들 막 쭉쭉 빠지는 뒤에서 막 따당 하는 거예요. 그럼 뭐 양카. 예, 그러면 부끄럽죠. 특히 K8 뭐 이런. 양카들. 진짜는 소리가 저런 소리가 안 나고요. 중저음으로 울려요. 뭐 이렇게 울려요. 그래 따당 따당. 더 양가는 이제 빠라빠라빠라 이러면 이제 더 양가죠.
쌤 약하래요? 네, 저는 약합니다. 어. 죄송합니다. 자, 2번 기체가 하는 일을 보세요. 거기. 어떻게 약화 한번 해볼래요? 야, 뭔 장난을 못 쳐요, 제가. 기체가 하는 일의 에너지 뭐예요? 뭐 곱하기 뭐예요? 압력 곱하기 뭐라고요? 델타 V요. 아까 봤죠? 압력의 부피 변화를 곱하면 뉴턴미터가 떨어져요. 줄이라는 거죠. 자, 이제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실린더인 거야. 알았어? 나는 실린더야. 맞지? 자, 질문 잘 들어야 돼. 니네 실린더가 이 교실 정도 된다 그러면 이 교실보다 부피가 커지게 되면 니들은 돈을 썼다, 돈을 받았다. 썼다가 되는 거예요. 부피가 커진다는 건 내가 우리 기체들이 일을 했다는 거야, 밖에. 아시겠어요? 그럼 니들 내부의 돈은 줄죠. 예. 그게 뭘로 나타난다? 온도. 온도가 떨어지는 겁니다. 이해 갔어요? 예. 등급이 떨어진다고요. 신용 등급이. 알겠어요? 돈이 없으니까. 단열 팽창. 맞아요, 그게. 그럼 봐봐요. 만약에 니들 부피가 이렇게 있는데 외부에서 부피를 줄여요. 니들이 돈을 받는 겁니다. 일을 받은 거라고. 부피가 팽창하면 일을 한 거고요. 그래서 내 내부 에너지가 주는 거죠. 근데 부피가 압축되면 어떻게 돼요? 수축되면. 그건 일을 받는 거예요. 밖의 기압이 일을 압력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나를 누르는 거예요. 그게 단열 압축이에요. 아시겠어요? 근데 이게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조건이. 기본적인 조건 하나는 알고 있죠, 니들. 내부의 입자선은 어떻다? 동일하답니다. 알았습니까? 예. 자, 밑에 한번 보세요. 기체가 하는 일 두 줄이 있어요. 기체가 하는 일 두 줄. 가만히 읽어보세요. 압력이 변한다는 말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물론 여러분, 압력도 변하는 경우가 있지만 대부분은 기체의 부피로 여러분들이 예상을 하면 돼요. 기체의 부피가 커지면 델타 V가 0보다 커지면 그건 일을 한 거예요. 누가? 실린더가, 엔진이. 알았어요? 근데 델타 V가 줄면 일을 받은 겁니다. 아시겠죠? 명심하세요. 여러분 일을 받으면 돈이 어떠냐? 올라가지. 네. 그래서 신용등급도 올라가지. 예. 그게 온도라고. 알았어? 근데 너희들이 일을 하면 떨어져요. 내부 에너지가 떨어지겠지. 그럼 온도가 어떻게 돼? 떨어진다는 거지. 이해 갔어? 예. 기체의 내부 에너지, 기체의 니들의 돈은 온도야, 무조건. 알았지? 예. 자, 밑에 압력과 부피 관계 그래프에서 일을 어떻게 구하는지 봐봐. 밑에 그래프가 FS 그래프가 아니잖아. 그지? 예. PV 그래프잖아. 예. 그러면 P 곱하기 V가 1에너지니까 앞으로 PV 그래프 면적은 무조건 한 1에너지. 압력 곱하기 부피니까. 예. 알았어? 그 노랗게 표시된 거 있지? 그 그래프. 네. 거기에. 그게 다 한 1이야. 근데 마지막 그래프 한번 봐봐. 뭐? 순환이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봐봐요. 여기가 부피고 여기가 압력입니다, 여러분. 됐죠? 이 상태에서 자, 제가 요렇게 보여줄게요. 보세요. 네모나게. 그럼 요거 한번 볼래요, 여러분? 여기까지 가는 동안 부피가 어떻게 됐어요? 일정이 커졌어요. 늘어나. 일을 한 거죠. 네. 온도가 어떻게 됐을까요? 줄어들어. 줄어들었을 거다. 그럼 여기는 어떻게 될 거예요? 부피가 어떻게 됐어요? 감소했죠? 그러면 외부에서 일을 줬어. 받았겠죠. 이해 갔습니까? 예. 자, 이 말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럼 보세요. 이렇게 보면 이 노란색은 일로 가면서 이만큼 뭐를 한 거예요? 일을 했어요. 일을 한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얘는 이렇게 가면서 이만큼 일을 받은 거죠. 네. 그럼 결과론적으로 요 면적이 얘가 순수하게 한 일인 거죠. 이해 갔어요? 네. 자, 니들이 이런 거랑 똑같아요. 니들이 각자 잘 생각해봐요. 80만 원을 썼어요. 아이고, 얼마 안 남았네. 예. 80만 원 돈을 썼어요. 각자 자기 돈이 얼마 남았는지 이제 감각이 오죠? 예. 그런데 60만 원을 받아요. 자, 각자 순수하게 얼마 썼어요? 80만. 20만 원 쓴 거예요, 순수하게. 80을 썼는데 60을 받았으니까. 그게 저 네모탄이라고, 조그만 네모탄. 그러면 네. 저 회전 방향이 바뀌면 네. 저만큼의 일을
자, 회전 방향이 바뀐다는 표현이 되게 웃긴 거죠, 이게. 왜 그러냐면, 항상 우리가 열 기관은 일을 하는 거거든요. 일을 해서 그거에 의해서 순환되는 거죠. 그러니까 100만큼의 일을 줬을 때 이 100을 얘가 100만큼의 에너지를 못 돌려요. 손실이 생기는 거거든. 근데 너 말은 일단 바꿔보자는 거예요. 응? 바꾸고 나서 그냥 돌리겠다. 이러려면 불편해지겠지. 엔진이 아니죠, 그거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사업하는데 일단 사업하고 돈을 빌리겠다. 이런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순서가 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일을 한 와중에 일을 하고 엔진은 원위치로 돌아오잖아요. 흡입을 해서 압축을 시켜서 폭발을 한 다음에 다시 배기를 한 다음에 원위치로 돌아오는 과정인데 이제 이게 거꾸로 가는 거죠. 그죠? 배기를 한 다음에 다시 폭발을 시켜서 압축을 또 엔진이 거꾸로 돌면 깨집니다. 엔진이 언밸런스해지면 소리가 엄청 많아지죠. 엔진 소리가. 우리나라가 아직도 여러분 우리나라 차를 이제 좀 있으면 얘네들이 이용하겠지. 성아, 예. 우리도 적응하자 지금. 예. 지금 분위기에서 적응하자. 예. 여기 나가서 적응하지 말고. 예. 여러분 국산차를 탈 때요. 국산차를 타고 국도만 돌아다닌다면 전혀 지장 없습니다. 오히려 국산차가 훨씬 좋아요. 옵션도 좋고요. 이제 뽑기 잘못했다가는 이제 개작살 나죠. 뽑기 잘못한다면 운이 나쁘면 미션부터 시작해서 온통 난리 납니다. 맨날 자동차 차고에 들어가 있고. 근데 제대로만 뽑으면 뭐 중고차 살 때까지도 멀쩡합니다. 뭐 어디 가서 삐걱거리냐면 고속도로 나가서 삐걱거려요. 벌써 속도를 탁 낼 때 시끄럽고 미칩니다. 장기가 운전할 때. 근데 좋은 차들은요 그냥 좋아요. 그냥 좋습니다. 벌써 코너를 돌더라도 차가 묵직하게 잡아주고 막 이런 그러니까 노하우들이 우리나라 차들보다 훨씬 앞서 있죠. 우리나라 차 중에 여러분 가장 저렴한 차, 그러니까 차 중에 니들이 샀을 때 전혀 외제차에도 뿌리지 않은 차가 하나 있어요. 아반떼. 그건 탈만해요. 아반떼는. 내가 보기엔 그 가격에 그 배기량에 외국 차도 그 정도 수준 못 쫓아옵니다. 그게 최고예요, 아반떼. 연비도 좋죠, 속도도 잘 나오죠. 아반떼 최고. 그 다음은 다 쓰레기입니다. 제네시스는 그 정도 가격이면 너부터도 안 사요. 외제차 사세요. 그럼 그러네. 그랜저. 이렇게 그랜저는 지금 나온 그랜저는요 역대상 그랜저 중에 최하예요. 개쓰레기입니다. 요즘 신형. 아예 요 전 모델이 더 좋아요. 미쉐를 일본 거 썼어요. 후퇴했어요? 예. 뽑으면 쓰레기예요. 저거 모양. 디자인만 뚜껑만 바꿔서 파는 거죠. 밑에 막 부품이나 어댑터 같은 건 다 갖다 뽑아갖고 떼우고 그러니까 소음만 잡는 거야. 소음만 저속에서만 고속 딱 들어. 지금 미콘이 2만 몇 건이라는데 난리 났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발전을 못하는 거야. 전 거는요 막 여러분 알루미늄 같은 것들 많이 써야 돼요. 차는. 그리고 부속도 안 되고 차가 가벼워지고 강해요. 근데 그러면 부품값이 엄청나게 높아지게 돼요. 그래서 다 스틸을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차 밑바닥 가가지고요 자석 같은 거 갖다 대봐요. 외제 차들은 안 붙어요. 잘. 우리나라 차는 땡땡 붙어요. 땅! 근데 외제차 이렇게 연비 안 좋아요. 외제차 연비 안 좋게 만든 거예요. 비싸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죠. 걔들은 휘발유 값이 싸니까요. 외국. 그래요? 우리나라만 비싸요. 외국은 연비 걱정 안 해요. 근데 그 연비 낮추면 걔네 좋은 거 있어요? 연비를 낮추면 속도가 안 나오죠. 그래서 걔들은 차라리 연비를 버리고 힘을 따지는 거죠. 미국 차들, 포드차 이런 차들은 엄청나게 힘이 좋아요. 근데 연비를 갖다 뿌리죠. 근데 걔들은 되게 싸거든요. 그럼 연비 밑에다가 240원 뭐 이러는데. 그러니까 걔는 연비 걱정 안 하고 네. 성능을 높였다는 성능을 높인 거고. 그런데 이제 독일 차들이 슬슬 연비를 올리기 시작합니다. 걔들이 신경을 안 써서 그렇지 신경 쓰면 끝내줘요. 그 연비를 높이면 성능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아니죠. 연비도 좋고 성능도 좋게 만들어놨어요. 그게 바로 마일드 하이브리드.
속도를 딱 낼 때 예전에는 이 엔진을 팍 써가지고 갑자기 많은 출력을 내면 연료 소모가 많았는데 전기를 연결하는 거야. 전기 충격을 주는 거예요. 전기가 순간적인 성력을 할 때 전기 성력이 받쳐줘요. 땅 받쳐주고 성력이 딱 올라갔을 때 엔진이 같이 가죠. 그래서 속도를 내는 게 굉장히 빨라요. 그러니까 속도는 전기가 내고 유지만. 그렇죠. 유지를 연료가. 그래서 끝내줍니다. 소리도 안 나고. 와. 역시 남자들은 이 차이 엄청 크네요. 죽죠 죽어. 차 좋은 차 탄 사람들은요. 여자. 한번 그러니까 맛을 들인 사람들은 국산차를 못 합니다. 선생님도 몇 차이세요? 아닙니다. 저 양카입니다. 제가 봤는데. 기분 보세요. 차 홍달하지 않나? 니폰? 네. 이거. 니폰? 니폰은 잘 만들죠. 자, 여러분 3번 보세요. 기체의 내부 에너지.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아까 선생님이 이 말했다. 이상기체들. 내부 에너지는 얘다라고 해야 돼요. 운동. 역학적 에너지. 내부 기체의 역학적 에너지가 결국 기체 내부 에너지인데 위치 에너지랑 운동 에너지를 역학적 에너지라고 했잖아. 근데 여기서 일반 기체, 이상기체들은 분자간 인력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위치 에너지 없는 거야. 그러면 결국 역학적 에너지 이꼴 무슨 에너지다? 운동에. 근데 이상기체는 모든 기체들이 온도가 동일하면 평균 분자 운동 에너지 동일하다 그랬지? 이거야. 온도. 내부 에너지는 온도인 거지. 우리 내부 에너지를 이렇게 쓴다. 명심해라. 내부 에너지를 U라고 할 거야. 알겠지? 그럼 앞에다 내가 이걸 붙이면 이거 뭐라고 해야 돼?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 이해하냐? 네. 자, 그러면 이제 연력학체 일법칙으로 요걸 통일시켜 볼게. 니네 맨 밑에 있는 그 82쪽에 맨 밑에 있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부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거기 보니까 카이네틱 에너지, 운동 에너지라고 나앞에 N이 붙지. 그 N이 입자수야. N이. 다시 말해서 모든 기체의 평균은 똑같다. 그런데 입자수가 많으면 내부 에너지 총량은 커지는 거다. 생각해봐. 우리나라하고 미국하고 국민당 국민소득이 똑같대. 근데 어느 나라가 돈이 많겠냐? 미국. 왜? 인구. 인구가 많으니까 그 얘기야. 이게 N값이라는 게 적어야. 그러니까 우리는 N은 다루지 않는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그냥 내부 에너지는 뭐다? 온도다라고 생각하는 게 제일 편하다. 내부 에너지는 뭐라고? 온도다. 그래서 오른쪽 연력학체 1법칙 이 식이 너무 중요하다. 자, 제 1법칙이야. 에너지 보존법칙. 에너지는 전환 가능하다. 자, Q는 자, 이게 뭐냐? 실린더로 출입되는 열이에요. 출입되는 열 에너지. 내가 니들한테 아까부터 계속 깐족거렸지. 20만원 줬네. 그지? 가끔 내 돈을 뺏을 수도 있어요. 자기가 잃어버리면 돈 뺏긴 거잖아. 주고받는 그것이 Q라고. 그것은 자, 외부로부터 만약에 니들한테 돈이 들어가면 누가 생겨? 내부 에너지 변화량이 생기지. 네. 그리고 잘 들어, 니들도 돈을 쓸 수 있겠지. 그게 이거야. W. 알았어? 근데 외부로부터 일을 받을 수도 있잖아. 그치? W 아까 뭐라고 그랬어? P 곱하기 델타 V. 결론은 이거야. 자, 외부에서 에너지가 들어오고 나가는 값은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에다가 이거다라는 오늘의 결론이다. 이걸로 오늘 문제 다 풀 거야. 자, 이제 내가 던져볼게. 기본적으로 자기 에너지 있지. 그건 델타 U가 아니야. 기본적으로 니네 에너지 갖고 있잖아. 그건 기본적으로 이 갖고 있는 에너지는 델타 U가 아니다. 내가 지금부터 자 이제 잘 들어. 민기한테 내가 60만 원을 던져준다. 그게 이거라고 Q. 알았니? 근데 제가 15만 원을 썼어. 그 15만 원 누구다? W. 됐지? 썼으니까 마이너스잖아. 뭐 부피가 팽창하거나 이랬을 거지. 그러면
60만 원을 줬는데 15만 원을 썼으니까 데일타 U는 얼마야? 40. 그렇지. 그럼 제 총 에너지는 지금 얼마지? 345란 얘기야. 그렇다면 좀 전에 300보다 345일 때는 온도가 어떻게 됐다? 높아졌다라고 되는 거야. 이해가니? 이게 이해가 가면 오늘 수업이 끝나. 알았지? 이해가 된 거 같아? 저한테 이제 한번 물어보세요. 싫어. 자, 우리가 이 그래프를 봐봐, 이 그래프. 너희들에 나오는 그래프가 이 그래프는 기본적인 그래프. 가로축이 누구냐면 부피야. V. 세로축이 압력이야. VP면 자, 그럼 이렇게 보자. 우리는 P와 V인 관계야. 그때 이 그래프 먼저 보고 들어가. 압력과 부피의 곱은 뭐라고 쓸까? 상대방 정식이. NRK였지. 네. 기억나냐, 아까? 네. 이게 무슨 방정식이었어?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이야. 자, 이 식을 이용하는 방법을 보여줄게. 지금 P와 누구 관계를 살피는 거야? B. 부피 관계를 살핀 거야, 지금. 응? 그래프 자체가 이게 항상 거의 동속값이거든. 자, 그러면 통제를 누구 해야 되겠냐? NT. 입자수나 아니면 온도를 통제를 해야 될 거야. 이 둘이 무슨 관계야, 지금? 이 관계상에서. 그렇지, 서로 반비례 관계다. 니네 반비례 관계 그래프 어떻게 그려져? 그 어렵게 그려지지? 네. 기억나, 이거? 네네 유리함수. 그죠? 근데 너희들 보면 저 그래프는 지구과학에서 지구과학 하는 친구 있나 여기? 없나? 절대연대라는 게 있어. 상대연대가 있고. 처음 무원소가 4원소의 반으로 주는데 드는 시간 이런 거거든. 이거 지금 반감기 그래프야 이게. 이 유리함수 그래프라고 하는 거야, 니들이. 반감기. 처음 값에서 반으로 줄어드는 거야. 근데 내가 이렇게 나올게. 그래프 하나를 더 그려볼게. 그리고 여기를 T와 여기를 T2라고 해. 이렇게. 그래서 벌써 시작해요? 10분 지난 거. 전화 좀. 자, 근데 여기서 이렇게 한번 적어볼게. 니네들. 뭐가 일정하냐? 부피. 이거 부피 일정하는 거 맞지? 네. 얘 일정하고 그 다음에 물리완에서는 누가 또 일정하다고 했어? 됐지? 그럼 이 공식을 쓰는 거야. 피부는 노랗다. 됐지? 써놓고 지워보자니? R은 상수다. 부피 일정하다 하겠어. 입자수 일정하지? 네. 얘와 얘는 무슨 관계? 비례. 비례. 그럼 봐. T와 뛸 때 압력은 여기지. T 뛸 때 압력은 어디야? 여기지. 그럼 온도 누가 높아? T2. 이거야. 온도는 T2가 높은 거라고. 그렇게 따지면 여기 이런 그래프 하나 또 있어. 무슨 색깔의 온도 제일 높아? 파란색. 그렇지. 이 얘기야, 지금 얘기가. 이해 가니? 예. 저 반비례 그래프가 어떤 걸 의미하는지 알겠지? 네. 그러면 이 그래프적인 이동을 니네가 안다면 이제부터 여기 있는 문제를 더 해석할 수 있어. 물리학은 조건을 준다고. 그러니까 절대 막막한 상태에서 문제 푸는 게 아니라 조건을 다 준다면 자기가 이거 암기하는데 별 지장이 없다. 나는 피부는 노랗다. 한번 여기서 저거 이용해서 풀어도 괜찮고 저게 익숙해지면 그냥 보면 풀려. 제일 먼저 열역학 과정에 조건 중에 이게 있어. 잘 봐. 니네 이 조건 중에 어떤 조건인가를 찾아서 풀면 돼. 첫 번째
첫 번째 보라고 교과서 사각형. 아니 거기에 뭐라고 해서 다시 말해 정합 과정 있고 등적 과정 있고 이런 말 있잖아. 그지? 제일 첫 번째가 뭐라고 돼 있냐? 등적 과정. 이렇게 써 있다. 같을 등자잖아. 싸울 적자고 이 말을 잘 듣자고. 물론 등적이라고 시험에 나오진 않아 얘들아. 네네. 이건 얘가 일정할 때야. 이 과정이라고. 알겠냐? 그래서 얘를 그래프로 그려볼게요. 등적이니까 가로축은 부피, 세로축은 압력이야. 그럼 무슨 말이냐? 봐라. 이 지점에 있는 애가 등적이니까 무슨 얘기야? 이게 일정하다는 얘기냐? 부피. 요 선을 따라 움직인다는 얘기야. 봐봐. 적이 비슷한 뜻이에요. 그렇지. 싸울 적자, 점을 확대하면 선이 되고 선을 더 확대하면 이차함수가 되고 더 확대하면 나는 부피가 된다. 그럼 봐봐. 얘가 이렇게 간다는 얘기거든. 네. 요 지점으로 간다는 얘기야 얘들아. 근데 이게 그냥 가지 않잖아. 조건을 반드시 보라고. 외부에서 열이 가해질 때. 알았어? 네. 이게 무슨 말일까? 들어봐봐. 여기에 향하는 그래프로 그려볼게. 요렇게. 흰색. 여기에 해당하는 그래프를 그려볼게. 파란색. 누가 온도가 높지? 파란색. 이거 이해가지? 파란색 온도가 높잖아. 태성이가 돈이 얼마 있었어? 100만 원. 자, 내가 50만 원 줬어야 돼. 쟤는 P 변화 있어 없어? 있어요. 있어. 아까 분명히 니는 이건 기억해야 돼. 여기서 쓸게. 우리는 이 과정을 보는 거야. Q는 뭐라고? W. 내부 에너지 변화량 더하기 뭐라고? P 곱하기 델타 V야. 이게 W잖아. 열이 있어. 돈 받았어. 압력 변화. 그지? 이거 얼마냐? V 변화량. 없어요. 일정하다고 했잖아. 예. 그럼 뭔 뜻이라고 이게? W. 다시 말해서 이것이 얼마다? 여기다. 내가 60만 원 줬어 너한테. 예. 돈 하나도 안 썼어. 너 얼마 있어 지금? 160만 원. 다 온도를 높이는 데 썼다고. 이게 등적 과정이야. 일을 하나도 안 했어. 돈 하나도 안 썼다고. 그래서 얘가 어떤 온도에서 T1에서 어디로 퍼진 거야? T2. T2로 전부 다 바뀐 거야 이게. 일을 했다 안 했다? 안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저 Q가 T2. 그렇지. T1이에요. 결국 이거는 봐라. Q는 델타 U 플러스 P 곱하기 델타 V인데 이게 뭐일 때야? 0일. 결국 Q가 모두 델타 U로 같다는 얘기지. 그래서 뭐가 상승했다? 온도가 상승했고. 알았니? 돈이 높았으니까 일은 하지 않았다. 이게 등적 과정이죠. 그럼 내가 이렇게 해볼게. 응? 뭐냐? 열을 빼앗긴 거야. 일도 하나도 안 했고 열을 빼앗겼어. 그럼 모두 빼앗긴 에너지만큼 온도가 내려간 거지. 질문. 받은 게 많아? 빼앗긴 게 많아? 받은 게. 아, 똑같았다. 그렇지. 잘했어. 똑같다는 얘기야. 온도 어차피 T1, T2잖아. 네. 그죠. 그래. 그 얘기야. 그 내가 지금 하는 말이. 근본수학이라고. 얘는 열을 흡수한 거고, 얘는 열을 방출한 거라니까, 지금 얘기가. 네. 온도가 똑같잖아, 지금 상태가. 예. 이게 무슨 과정이라고? 등적 과정이야. 어렵잖아. 이게 다 모여서 있다 문제 푸는 거야. 지금은 그냥, Q는 델타 U 플러스 델타 W인데, 저러면 델타 V가 없는데? 돈 하나도 안 썼네? 그럼 온도를 다 높이는 데 썼구나. 끝이야, 저게. 두 번째 봐봐. 등압 과정. 뭐가 예상한 거지? 압력. 그렇지.
P가 일정한 거라고. 그러면 이 그래프는 여전하잖아요. V, P. 여기 지점에 있는 애가 이렇게. 됐냐? 네. 물론 열이 있지. 열을 가했어. 요 선을 따라 내려오죠. T1. 요 선을 따라 내려오자. 이게 뭐야? T2. 니네는 지금 알지? 누가 높은지 온도. 네. 네. T2가 높잖아. 네. 그럼 이게 무슨 말인지 봐. 요 점에 있던 애를 압력이 변했냐 안 변했냐? 안 변했는데 잘 봐요. 델타 V가 있어 없어? 있어요. 있어. 됐지? 그러면 얘는 들어온 열이 알았니? 내부의 에너지를 높이는 데도 쓰이고 맞지? 뭐도 했어? 일과 한 거야. 알았냐? 그거 어떻게 할까요? 잘 들어봐 이제 내 말을 들어봐. 얘는 T1에서 T2가 되는데 받은 열을 모두 소모했지. 얘는 T1에서 T2로 가는데 열을 받았는데 T1에서 T2까지 갔으면서도 일도 했잖아. 누가 더 많은 열을 받았을까? P 저 두 번째 거. 얘가 더 많은 일을 했다고. 근데 일하는 열을 거- 받았다고. 어떻게? 그러니까 내 말을 들어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얘 봐봐. 내가 너한테 잘 들어. 60만 원 줬어. 얘 얼마냐 돈? 160. 이때 온도가 있어. 그게 T2야. 원래 100일 땐 T1이고. 네. 근데 내가 열을 줬어 얘한테. 근데 T2가 됐어. 너 돈 얼마 했어? 160 있어. 그렇지. 160이 T2라고 얘는. 다시 봐. 첫 번째 케이스야. 너는 처음에 T1일 때 얼마였어? 100이었어? T2가 되니까 160이야. 일을 하나도 안 했어. 돈 하나도 안 썼다고 나한테 얼마 받았어? 60 받은 거 60. 이해 가냐? 그런데 이번에는 내가 열을 분명히 가했거든? 돈을 줬어. 근데 온도가 T2야. 돈 얼마 했어? 160. 160 있다고 아까랑 똑같아. 근데 일도 했어. 뭐도 하나 샀어 네가. 네. 그럼 나한테 돈을 더 많이 받은 거야 이거는. 뭔 말인지 알겠냐? 봐라. 열을 가했더니 모두 이렇게 바뀐 거야. 이 열 Q와 얘는 열을 가했더니 이 변화량과 일도 했다고. 그러면 T1에서 T2로 가는 델타 U값은 똑같잖아. 지금 얘랑. 네. 근데 얘는 뭐까지 했어? 1까지 했잖아. 1까지 혹은 왔는데도 온도가 T2로 똑같다고. 더 많이 받는 거. 그렇지. 아까 너는 돈을 받은 걸 하나 안 썼더니 160인 거고 쓸 거 다 썼더니 160인 거야. 누가 돈 더 많이 벌어? 두 번째가 더 많이 버는 거 아니야. 유가 뭐라 했죠? 내부 에너지. 네 돈, 너 100일 때하고 160일 때하고 그게 내부 에너지라고. 그건 뭐에 비례한다 했어 내가? 온도. 알았어. 무조건 온도. 헷갈리냐 지금? 선생님 그럼 저 1번은 그 일을 아예 안 했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그 델타 V가 없잖아. 없잖아. V 변화량이. P V가 곱하기 있어야 일하는 거예요? P 곱하기 델타 V잖아. 너 F 곱하기 S인데 S가 0이면 일을 했냐 안 했냐? 아니. 그렇잖아. 델타 V가 0이잖아 전체. 음. 그래서 0인 거야. 너무 간단한 거라고 얘들아. 어렵게 생각하지 마. 이해 갔냐 여기까지? 이게 등압 과정이야. 잡아. 등적은 부피가 0이기 때문에 일을 하나도 안 한 거야. 받은 열을 모두 뭐에 변화에 쓰인다? 온도 변화에 쓰인 거야. 응? 근데 등압은 온도 변화에도 쓰이고 일도 한 거라고 등압은. 알았냐? 근데 반대로 이럴 수도 있잖아. 이쪽으로. 이럴 수도 있잖아. 이건 뭘 의미하냐? 외부에서 에너지를 받은 거지. 맞지? 받았는데 온도도 어떻게 됐냐? 줄어. 떨어졌지. 이해 가냐? 외부에서 일을 받았는데 온도도 떨어졌다는 얘기는 돈 졸라 쓴 거야. 뺏긴 거라고. 외부에다가 뺏긴 거라고 열을. 이해 가냐? 그런 거 그래서 안 나온다고. 그런 거는 좀 특이한 경우니까 엔진이 에너지를 잃어갖고 휘발유가 사라지는 게 말이 돼? 써서 사라져야지. 그러니까 그런 건 안 나오고 이 과정에 그럼 내가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게요. 야,
잘 들어봐 이제. T1이야. 이렇게 됐고 압력 부피 이거 이해하면 된 거다. T1이야. 가와 나가 무슨 과정인지 알겠지 지금? 가는 무슨 과정? 등저. 정적. 나는 아. 자 똑같은 열을 줬어. 똑같은 열을 줬다고 내가. 네. 네. TA가 높아, TB가 높아. T. T. 열이요? 온도요? 열은 똑같이 줬다니까. 네. TA가 높아, TB가 높아. T가 뭔데요? 온도지. 온도가 더 중요한 게. 얘가 높냐고 얘가 높냐고 지금. T. TA라고 딱 대답한 사람이 수업을 제대로 들은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해봐. 얘는 받은 열을 모두 온도에 변화해 줬고 얘는 그 중에 1분 쓴 거야. 일을 했기 때문에. 네. 데이터 6값은 얘가 크다고. 얘는 적고. 네. 왜 받은 돈 모두를 델타 U로 바꾸내고 얘는 일부만 델타 U로 바꿔도 온도가 높아진 거야. 뭔 말인지 알겠냐 지금? 네. 이거 이해하면 된 거야 얘네들이. 아 저런 거구나라고. 그래서 U가 너무 헷갈려요. 네 돈이라고. 제 전체 가져오는 거예요? 너 얼마 썼어? 100이요. 아까 T2일 때 얼마였어? 160. 델타 U 얼마야? 그게 160이라는 거예요? 델타가 뭔지 몰라? 아, 변화량. 얼마냐고. 60. 그래 그게 U라고. 아, 변화량. 그래 얘가 60이면 얘는 60보다 크겠냐 작겠냐? 크겠죠. 작아요. 당연히 작죠. 일을 했으니까. 얘가 60이면 열 얼마 받은 거야 얘는? 60이요. 그렇지. 근데 얘는 60을 받았는데 일부는 일을 했고 그 나머지 돈 갖고 올린 거야 온도를. 그럼 저때밖에 안 올라가지. 통장 잔고는 얘가 많다고. 이해 갔어? 지금 확대. 됐어? 네. 지금 여기를 너네 내가 왜 이거 별거 아닌데 이해하기 쉽거든? 별거 아닌데 제대로 이해 못 해놓잖아? 여기 완전 멍텅이돼 여기 진짜. 자 이제 다시 한번 설명할게. 얘는 들어온 열을 일부는 내부의 온도를 높이는 데 썼고 그지? 일부는 뭐를 했다? 일을 하게 돼서 똑같은 열을 줬다면 얘는 저 T2보다 온도가 낮게 돼 있다고. 근데 지금은 T2로 똑같잖아. 그럼 얘가 열을 많이 받은 거야. 지금. 이해 갔어? 왜? 충분히 쓰고 좋지않은 참고가 똑같잖아. 그럼 돈 많이 번 거지. 훨씬 많이. 이해 갔지? 근데 그럼 T 델타 V만큼 열이 더 많은 거예요? 많이 받은 거예요? 그렇지. 한 일만큼. 그럼 맞아. 그런 얘기야 지금 얘기가. 자 이제 세 번째 봐봐. 뭐라고 써있어? 그렇지. 온도가. 내 말 들어 이제. 얘들아. 등온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T1밖에 없네. 잘 들어. 델타 T가 있다 없다. 없어. 온도 변화 없다. 이게 여기다야. 야, T는 뭐라고 그랬어? 니네 통장 잔고라니까 온도. 그 내부 에너지야. 다시 말해서 이걸 쓰면 이게 뭐라고? 0이다. 네. 내가 너한테 60만 원 줬어. 예. 근데 계속 잔고는 100만 원이야. 60. 너 얼마 썼어? 60만 원. 60만 원 쓴 거야 얘가. 그게 잔고가 변하지 않지. 그게 이 그래프라고 보세요. 이거 V죠? 효율치. 압력이죠? 이렇게 되죠. 됐죠? 그러면 여기 있던 애가 봐요. 이거 따라간 거라니까 그냥 이렇게. 예. 그러면 얘 잘 봐. 특히 수민이 델타 V 있어 없어? 델타 V 있지? 그럼 일을 한 거라고. 분명히 Q도 있고 그지? 일도 했어. 델타 U는 0이야. 결국 무슨 얘기라고 봐라. Q는 델타 U 플러스
P 곱하기 델타 V인데 누가 0이야? 제가 잘 얘가 0이야. 그럼 받은 만큼 델타 쓴 거야. 이거 엔진으로 말하면 효율 100%. 100%. 아. 열을 줬는데 100%다 일을 한 거야. 그런 거 없잖아요. 당연해. 이런 거 발견하면 니네 대박인 거지. 오. 근데 나는 120% 효율을 낼 수 있는 걸 발견할 거야. 언제요? 죽고 나서. 온도가 떨어져야겠네. 멋있지? 내가 이런 사람이다. 혹시 나 조수로 쓰면 안 되죠? 죽어? 그럼 돼. 죽고 나서 만나자. 죽기 전에는 안 될 것 같아. 죽기 전에 특허만 좀 물려주세요. 선생님 나쁜 새끼들 같이 무슨 특허를 하고 이게 드문 과정이야, 드문. 뭐만 얘기했냐? 네. 차근차근 봐봐. Q는 델타 플러스 P 델타 V인데 잘 봐라. 여기서 이게 0인 과정이 등적 과정이야. 이해 갔지? 그 다음에 이 둘 다 있는 과정이 등합 과정이야. 그 다음 이거 없으면 등온 과정이야. 이제 뭐 남았냐? 이거 없는 거밖에 없다니까. Q 없는 거 이제 경우가 마지막에 그게 단열이야. 단열. 열을 차단했다 이거지. 돈을 끊었다 이거야. 근데 니네는 돈을 못 벌어. 쓰기만 하는 거 지금. 그렇지. 쓰기만 하든지 뭐 이런 거지. 열은 차단된 거야. 용돈도 받긴 하지만. 받기도 하겠, 누구한테 받기도 하겠지. 자, 이제 봐봐봐. 마지막이야. 이거를 무슨 과정이라고 한다고? Q가 0인 과정이니까 단열 과정이라고. 단열. 열이 차단됐다 이거. 이렇게. 그럼 뭐가 0이다? Q가 0이다. 그럼 이렇게 된다니까? Q는 델타 6 플러스 뭐가 되는 거야? P 곱하기 델타 V지? 예. 이게 0입니다. 그러면 내부 에너지 변화는 곧 이게 되는 거지. 마이너스 P. 일을 했으면 온도 떨어지고 예. 일을 받았으면 온도 높아지고. 그래서 봐라, 그래프를 보면 이런 거야. 이게 V고 P인데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 T1 하나 더 그리자. T2 그러면 누가 온도 높아? T2가 높아. 됐어? 여기 있던 애가 잘 봐. 일을 했어 안 했어? 했어요. 일을 했지. 당연히 뭐가 있으니까. V. 앞에 델타 V가 있잖아. 그럼 일을 했다고 이거. 예. 온도 떨어진다니까. 일한 만큼 지금 T2. 그렇지. 온도가 떨어진 거지. 이게 단열 예. 팽창. 보통 지압하는 예? 지구가 아니요. 지표가 이렇게 있잖아요. 얘들아. 지표가 이랬을 때 여기 있던 공기 덩어리가 내부 지열이 높아져서 올라가잖아. 그럼 주변의 압력이 어떻게 되냐? 맞아요. 낮아지니까 얘가 이렇게 팽창을. 그럼 원래 얘가 요랬잖아. 부피가. 네. 그럼 얘 이만큼 뭐를 한 거야? 일을 한 거라고 W. 그럼 내부 온도가 어떻게 된다? 떨어지는 거지. 그럼 이제 이슬이 맺히는 거야. 아 예전에 이거 이해 못했는데 음. 이제 됐네. 그러면 반대 상황도 있겠지. 반대 상황도. 어떤 경우냐? 여기 있던 공기 덩어리가 이렇게 내려오게 되면 자 여기 얼마나지지? 네. 원래 이만했는데 그지? 예. 근데 이렇게 일을 받은 거야. 그럼 온도가 어떻게 될까? 올라가요. 상승하겠지. 그 그림이 자 여기쯤에서 잡게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돼. 온도가 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일을 받은 거지. 이렇게 일을. 부피가 줄었으니까. 그러니까 온도가 상승하는 거야. 됐어? 그럼 이거 봐봐. 자, 얘가 강릉이야. 이거 누구야? 바다 이름이? 동해. 알겠어? 차페시. 이야. 네? 일본해. 이야. 미치겠다. 그치? 돌팔매다 말이야. 야, 이런 사람이다. 이야. 진짜. 우. 이거까지 그리면서 끝내준다. 영상에서 치킨 먹을 수 있어요. 제가 뭐죠? 우리나라. 원샷 다 찍었습니다. 알았어. 죄송합니다. 급사과. 자, 공기덩어리가 여기 있어. 네. 여기 있던 공기덩어리가 상승을 하게 되잖아. 그럼 뭐를 한다? 팽창을 해. 팽창. 하늘 병장. 됐지? 그러면 중간에 분명히 구름이 생겨서, 그치? 예. 비가 내려. 그럼 습도가 어떻게 될까? 비가 내렸으니까 떨어졌겠지. 예. 또 올라갔던 애가 내려간다. 그럼 단열? 압축이 되지. 그럼 여기 있던 애보다는 여기 있던 애가 습도가 어떻게 되냐? 맞아요. 낮아지지. 건조하죠.
네? 녹색 봐봐. 이들이 폐현상이라고 하는 거. 오스트리아 폐현 지방에 있는 거. 그래서 강릉에서 태백산을 넘어서 내려가는 공기들이 있지. 그래서- 그 공기도 굉장히 고온 건조한 바람. 그래서 오스트레일리아 내륙이 사막이 오스트레일리아 말고 오스트리아. 오스트리아. 알프스 산맥 그쪽. 아, 폐현상. 알겠어? 그러니까 이런 현상들이 단일 팽창압축으로 설명이 되는 거야. 알겠어? 물린대요 물린서. 다 물리야. 그러니까 생명도 화학에서 나가는 알료적이고, 솔직히 그래. 그 선생님들은 응용학이다 뭐 이런 말 쓰시는데, 그래서 수학은 물리학이야. 솔직히 수물과야, 스물과. 화학이 좀 독특한 학문이고, 상식이 쌈이니고 그쪽. 선생님 약간 그 화학이 조금 더 아니 좀 외진 왜 그냥 화학은 좀 잡다한 지식이 모여 있는, 물리는 약간 수학과 관련이 있는. 그래서 정말 물리학과하고 수학과는 말이다 서로 그 협회가 다르거든. 그래서 매년 저널을 내. 근데 물리학의 저널을 가만히 살펴보고 수학의 저널을 가만히 살펴보면 똑같은 이론을 만들어내는 게 되게 많아. 수학적인. 그래서 서로 교류가 없으니까. 요즘에 좀 교류한대. 알겠어? 편미분학을 쓰는 건 물리학이고 수학은 편미분학을 잘 안 쓰거든. 니들은 안 배우고 또 있어. 그 백미, 흥미, 편미 이런 거 있어. 이야. 미안해. 아이씨, 누가 먹으면 웃어야 되는데. 이야. 미분 오빠. 자, 여러분 심화 한번 봐봐. 심화. 열기관이라는 게 뭐냐면 흡입, 압축, 폭발, 배기 과정이거든. 순환 과정이야. 거기 84쪽에 맨 밑에 그림을 보면 세로축은 P고 가로축은 V지. 그럼 내가 한번 물어보자. 그 가 지점 보이냐? 가? 네. 가에서 나로 가는 과정 보이지? 네. 무슨 과정이야? 그렇지. 등적이야. 그럼 그때는 엔진이 열을 모두 온도 변화에 쓰이는 거야. 뭐가 여기다? W가 여기다. P 곱하기, 그렇지. P 곱하기 델타 V가 여기다. 네. 그 지점으로. 자, 이제 봐봐. 나에서 가로 가는 과정 봐봐. 무슨 과정이냐? 등온이야. 네. 등온은 델타 U가 0인 거야. 네. 내부 에너지는 안 올라가고 1만 한 거지. 같은 만큼 쓰. 그치. 이게 이론적 열기관이라니까. 가장. 그치. 거의 100%. 네. 이상도 열기가. 근데 다 봐봐. 다에서 라로 가면 열이 방출되겠지. 네. 왜? 온도만 떨어지잖아. 일도 하지 않았고. 네. 그치? 네. 다시. 영훈아. 다 지점이 어디야? 손을 짚어봐. 영훈이 지금 딴짓하고 있어. 영어예요? 영윤인. 영훈이라니 언제? 영윤. 영윤 서윤. 아니, 그러니까 내가 발음을 좀 솔직히 얘기해. 오늘 오전에 치과 갔어. 마취를 하고. 오. 왜요? 충치. 그렇지. 그 사랑니를 뽑았어. 뭐 지금 뭐예요? 왜 사람이 지금 뭐예요? 야, 죽을 때도 나는 게 사랑니란다. 아니 저는 근데 이론적으로 사람이 없어요. 저도 아직 본것 같아요. 늦지 막히 나가지고 고생해라. 70세 이렇게 어. 영인아, 죽어요. 우리 다 해서 틀리겠어요. 다에서 어디로 내려간다? 라로 가는 거야. 여기 보이지? 다에서 라로 가면 T 어디에서 TH. 그 옆에 뭐라고 써? T 밑에 줄때 뭐라고 써 있어? H라고 써 있잖아. 하이. 네. 높은 온도에서 TL 로 온도가 떨어지는 거잖아. 일을 하지 않았다고. 그러니까 내부 에너지를 뺏긴 거야. 밖으로. 열이 방출. 자, 이제 라에서 어디로 가? 가로 가. 이거 등온 과정이지. 네. 무슨 얘기야? 일을 외부로부터 받은 이 에너지가 모두, 그치? 온도를 높이는 게 쓰는 게 아니야. 이거 등온 과정이야. 그 상태로 그냥 다 방치된 거야. 안으로 들어온 거라고. 붙이면 싹 준 거라고. 변화. 알았어? 그러면 위에 공간 보이지? 노란 공간. 이게 이 물체가 순수하게 한 일이다. 이게 100%라는 거지. 알겠냐? 온도는 원래 온도로 그대로 돌아왔잖아. 그지? 높은 온도로 갔다가 그 온도에서 절대 잃어버리지 않고 일을 하고 다시 자기 온도로 돌아오는 거. 네. 대박인 거. 이게 이론이라는 거죠.
이론이죠, 이거 당연히. 손실이 중간에 있는데 무조건.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것이 누구 엔진이라고? 스털링 엔진이라고. 스털링 엔진. 라임 스토리? 예. 요즘에 저기 어디로 갔죠? 지금 얘? 첼시에 가 있나? 제가 스토리 실시간. 선수인데. 첼시에 가 있을 겁니다. 알자메 스토리. 내가 소련의 스탈린밖에 모르겠는데. 교수님. 왜 무시하시죠? 왜 무시하시죠? 자, 얘들아, 95쪽 가봐. 85쪽. 1번. 그림과 같이 기체가 일정한 압력 P를 유지하면서 무슨 과정? 등압 과정이라고 해요. 네. 됐지? 등압은 머릿속으로 생각해봐. 외부 제어를 받으면 내부 온도도 높이고 일도 해고. 네. 알았지? 자, 부피가 델타 V만큼 팽창하는 과정에서 기체가 한 일이 W는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너희들 W가 뭐랬지? 압력 곱하기 델타 V. V 쓰시면 돼요. P 곱하기 델타 V라고. W가 그거예요. 95점 맞죠? 85조. 죄송합니다. 85조. 자, 2번. 내부 에너지. 뭐죠? 온도와 내부 에너지의 통장 잔고액은 온도입니다. 무조건. 알겠어요? 네. 자, 1번. 이상기체 내부 에너지는 분자들의 운동 에너지 총합이다. 정답이에요. 위치 에너지 없다고 했으니까. 네. 온도가 같다면 이상기체 내부 에너지는 기체 분자 수가 적다면 작아진다고 했죠. 인원수가 적으면 전체 총 에너지는 준다고 했잖아요. 다음, 이상기체 내부 에너지는 절대 온도에 필요한다. 맞습니다. 피부는 노랗다니까요. 절대 온도 쓴다고 했잖아요. 제가. 그죠? 자, 세 번째, 연력학체 일법칙입니다. 기체에 열을 가합니다. Q가 이제 투입된 거야. 외부터 니네가 돈 받은 거야. 네. 온도가 높아진다는 건 잔고가 높아지는 거죠. 그잖아요. 내부 에너지 상승하는 거죠. 그래서 기억은 내부 에너지입니다. 근데 부피가 증가한다. 일을 했다는 얘기죠. 네. 부피가 증가한다면 일을 했다는 거야. 그럼 외부에 일을 한다. 니은. 됐습니까? 네. 자, 4번. 이상기체에, 잘 들으세요. 5천만 원을 받은 거지. 네. 5천주. 맞죠? 기체가 팽창하면서 2천만 원 썼대. 일을 했다니까. 그럼 이 기체 내부에 증가량은 얼마일까요? 3,000. 그럼 그거예요. 이겁니다. 문제가. 구원 수학. 이해 갔어요? 3,000줄. 그러면 지금 잔고액은 모르잖아요. 왜? 출발이 얼마인지를 안 줬으니까 출제자가. 네. 통장 잔고 증가량이 3,000이다 이거예요. 네. 근데 이게 예. 증가량 증가량이요. 너 아까부터 그 변화량을 자꾸 헷갈리네. 감소한 거 아니에요? 2,000을 쓴 거. 그러니까 5천을 받고 2천을 한 거잖아. 원래 있던 게 아니고. 너 원래 있는 게 얼마인지 안 써줬어요 거기서는. 내가 얘기했잖아요. 니네 잔고 100만 원, 200만 원 이거는 내가 니네 각자 튀김미식을 주려고 준 거지 출제자들은 안 준다니까 그거. 그냥 지갑에 얼마 들었는지 안 나오고. 그건 몰라도 돼요. 얼마 받았는데 내가 얼마 썼으면 얼마 나왔냐 이거예요. 네. 자, 5번. 구름이 생성되는 거 뭐라고 했죠? 단열? 팽창. 그래서 단열 과정이에요, 이거는. Q가 영인 과정이라고 하면 되죠. 압력 밥솥. 이거 여러분, 압력 밥솥은 압력을 일정에 놓는 거예요. 등압 과정입니다. 이거. 압력을 일정에 조절하는 거죠. 보통 우리가 대기압이 1기압이죠? 네. 압력 밥솥 내부압은 4에서 5기압이에요. 딱 정해놓으면 그런 일 높아지거든요. 음식이 맛있죠. 자, 얘들은 압력밥솥은 엄청나게 변하는데? 이거 등적 과정이다. 등적. 부피가 일정한 거다. 이거. 그 온도만 올라가는 거. 커지진 않으니까. 그렇죠. 압력은 높아지지. 맞아. 부피가 등적. 부피가 일정한 거예요. 그래서 얘는 전기 에너지 가해주잖아요? 그럼 뭐로만 다 바뀌어요? 내부 온도를 높이는 데만 다 바뀌어요. 일을 하지 않았으니까. 그런 효율식이네. 예. 그쵸. 그 다음에 세 번째. 자전거의 튜브에서 공기를 넣잖아요? 그러면 튜브가 뜨거워진다. 이것도 단열입니다. 다죠. 예. 둘 다 있으니까. 예, 걔들을 집어 넣는 거니까. 그리고 여러분, 그 자동차나 타이어 있잖아요. 그거 펑크 딱 내잖아요. 거기서 바람 씩 빠져나오죠. 거기다가 물국 갖다 대면 얼 수도 있어요. 어떤 거요? 빠져나오는 바람에 갖다 놓으면. 왜요? 여기는 단열 팽창이잖아요. 안에서 빡빡하게 있던 애들이 밖으로 나오면서 얼마나 팽창하겠어요. 확.
온도 확 떨어진다. 아. 니네 입이 그거 입이. 니네 뜨거울 때 어떻게 해요? 호호 물죠. 네. 그 다음에 추울 때는요. 이제라도 이제 단열 팽창 압축을 니네 입으로 다 하고 있는 거라고. 알았어? 네. 6번. 연력학 과정에 해당하는 그래프입니다. 기억이 뭐예요? 등압 과정이죠. 니은은요. 단열, 단열. 팽창이요. 그래서 온도 떨어지는 거. 단열. 네, 단열 과정이에요, 니은이. 팽창. 예, 그럼 디귿은요. 등적 과정이죠. 부피 일정한 거. 네. 리을은요. 등온. 등온은 뭐가 영일대죠? 델타 U가 영일대. 이런 엔진 끝장이죠. 야. 자, 네. 그 다음에 뒤에 여러분들 한번 풀어보시고 알겠니?